안녕하세요. 금융경제 시사 특강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업의 조그만 제목이 안 보이시는데, 기업의 이제 인재 트렌드하고 온보딩 방안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트렌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국이 만약에 이제 뭐 코로나라든지 이런 다양한 시국에 인해서 굉장히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재를 영입하고 그 인재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빨리 적응을 시킬 수 있는 온보딩 전략들이 조금 바뀌고 있는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근에 이제 인재 사항이 이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인재 사항들이 많이 이제 트렌드가 바뀌었느냐? 한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예전에는 이제 일단은 프로페셔널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개인의 크리에이티브를 이제 부가하는 창의성이 가장 돋보이는 인재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2013년에 와서는 굉장히 이제 챌린지한 이제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도전 정신을 함양한 인재를 뽑고자 기업들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트렌드를 이제 보이느냐,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바로 이제 팀워크를 소통하고, 소통을 통해서 협력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아웃풋을 창출할 수 있는 인재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보시면 창의성, 도전정신, 소통협력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구체적으로 이제 그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물론 이제 업종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의 트렌드는, 변화에 적응하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코워크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키워드가 이제 5개를 이제 뽑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어떤 프로블럼을 주었을 때 솔루션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이제 문제가 굉장히 복합적이지 않습니까? 복합적이고 블랙스완처럼 이게 코로나 같은 그런 예상치 못한 그런 이벤트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루틴하게 일어났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인재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복합적이고 융화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재가 트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인간의 지능은 이제 한계를 가지지만 특히나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더 많은 한계를 가지죠. 그래서 예전에는 기업이 인재를 뽑아가지고 어떤 그 인재가 빨리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주입식 교육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주입식 교육이라든지 그런 틀에 박히는 사고를 가지고는 21세기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인재가 아니다 이런 걸 이제 인지하기 시작했죠. 그렇다 보니까 전문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영역이 이제 파괴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학부 때 전공, 대학원 때 전공 이런 것도 크게 의미가 없어지고요. 그런 스킬과 어떤 능력을 스스로 습득을 해서 그것을 조직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학습 능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키워드가 이제 협업 능력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세대 간의 갈등, 그 다음에 출신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조직이 직면한 문제점입니다. 이런 것은 이제 과거의 어떤 획일적인 어떤 군대식 문화라든지 이런 트렌드로 젊은 층을 이끌어갈 수 없다는 걸 기업들이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협업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소프트 스킬인데요. 예전에 이제 소프트 스킬 하면은 말 그대로 하드웨어의 반대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드의 반대인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강조되는 것이 이제 리더십과 팔로우십인데요. 리더십이 굉장히 이제 각광받는 21세기 경영 트렌드 중에 하나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리더십을 소유한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경영학에서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이 리더십의 어떤 관건에 따라서 팀 성과가 좌우되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만족도 그리고 성과 측정에 있어서 KPI 달성도가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디지털 역량인데요. 이 디지털이 사실은 이제 먼 얘기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사업 분야와는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이제 은행 업종이건, 금융 업종이건, 보험 업계든 다 이제 디지털 트렌드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벤처 스타트업 기업과 이제 코웍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사내에서 벤처로 이제 육성하는 그런 기술들을 많이 발전을 시키고 있는데 그 베이스에는 바로 이 디지털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키워드가 우리 선호하는 인재상의 최근의 트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인재들을 이제 뽑고자 이제 기업들이 많을 이제 원하죠. 그래서 이런 인재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셀렉을 하고 이제 취사 선택을 옥석을 가려내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이 이제 당면한 과제죠. 이제 그래서 이제 채용 트렌드가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이런 인재들을 뽑기 위해서는 기존의 뭐 공채라든지 뭐 서류, 심사, 그다음에 뭐 면접, 논술 이런 과정으로는 조금 어렵다는 것을 이제 선도 기업들이 이제 인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이제 그 리딩 기업 같은 경우들도 최근에 이제 그 인재 영입 패러다임에서 많이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적인 기업들도 이 패러다임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최근에 인재 영입 패러다임을 요약을 하면은 첫 번째로는 수시 채용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신입보다는 경력을 선호하는데 이 경력 직원들을 뽑을 때는 바로 SNS를 활용하고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 트레이너, 그러니까 그 바레이저라고 해가지고 이 개념은 나중에 설명드리겠는데 그러니까 목표치를 조금 높게 설정을 해서 그것을 허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현대자동차가 최근에 이제 10대 기업 그룹 최초로 상시 채용으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SK그룹도 3년 내로 상시 채용 그 체제로 전환하겠다라고 이제 공표를 했죠. 현대자동차 그룹이라든지 SK그룹이 이 시장 그 채용 트렌드를 이렇게 리드를 하고 있는데 다른 기업들도 이제 뭐 많이 따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도 이제 패러다임을 조금 바꾸셔야 될 그런 타이밍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SNS를 통해서 필요한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딱딱 이렇게 체리피커처럼 딱딱 뽑는 그런 이제 채용 트렌드가 유행입니다. 그래서 뭐 공채라든지 예전에 이제 저처럼 이렇게 공채로 막 들어오는 그런 트렌드는 많이 이제 옛날 얘기가 됐죠. 그래서 구인 구직 플랫폼이 이제 SNS화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NS 계정으로 이렇게 소통하고 인재를 뽑는 그런 플랫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이제 대표적인 그런 플랫폼이어서 이제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 여기 한번 또 찾아가셔가지고 한번 검색도 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면접관을 이제 양성을 합니다. 이 면접관이 이제 별거는 아닌데, 아까 이제 바레이저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이제 이용한 데가 이제 아마존입니다. 이 바레이저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제 면접관을 구성을 하는데, 저도 이제 면접관 활동을 하긴 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면접관들을 구성하는 것이 과거의 트렌드였어요. 근데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 면접팀을 형성할 때 이제 바레이저를 하나씩 심어요. 팀별로. 이 사람의 역할은 뭐냐면, 그 목표치를 이제 눈높이죠. 면접을 보는 면접인들의 취업 희망자들의 눈높이를 높여요. 이제 그거를 이제 높여가지고 거기를 통과하는 사람을 뽑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면접관들의 팀의 시야를 좀 높이는 거죠. 이제 그런 역할인데 이 사람들의 이제 독특한 인재 채용 방식입니다. 아마존에.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바로 도입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제 원칙들이 있는데 뭐 고객에게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원하는 그다음에 또 주인 의식을 갖는지 이런 눈높이를 이렇게 높이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핵심 인재가 면접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직급 좀 있고 뭐 대학원을 나왔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면접관을 구성했다면 지금은 이제 회사에서 최고의 에이스들이 이제 면접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최고의 에이스니까 면접을 본 인재들한테 요구하는 눈높이도 당연히 높겠죠. 그런 눈높이를 이제 높이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의 트렌드들을 이제 채용 트렌드를 이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문제는 이제 이런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왔을 때 조직에 이제 융화하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고 그 문화에 좌절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선도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이제 인재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온보딩 할 수 있는 그런 뭐 당근책 이런 정책들을 많이 구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제 웰컴 박스를 제공을 하죠. 그러니까 웰컴 박스는 뭐냐면 이 인재가 들어왔을 때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떻게 선물 세트 같은 거예요. 뭐 이렇게 뭐 IT 기기도 막 최신 걸로 주고, 그다음에 뭐 재밌는 뭐 달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오피스 환경을 최고로 구성한다든지, 뭐 또 부모님께 뭐 감사의 뭐 인사를 또 대신한다든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적응을 잘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이제 불만 요인들을 빨리 캐치해서 빨리 적응하고 장기 근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 온보딩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이제 이게 그 방탄소년단을 이제 육성한 회사가 이제 빅히트라는 회사인데, 빅히트의 이제 대표가 이제 방시혁 씨죠. 이 방시혁 씨가 이제 경영을 굉장히 잘하는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빅히트의 이제 온보딩의 이제 그런 케이스를 보면은 이 신입사원들하고 굉장히 격없이 토론하고요. 주기적으로 만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스타급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서포트하고, 그런 마케팅 요소들이 좀 시간만 되면 좀 더 알아보시면 빅히트가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소통 행사라든지 직원과 직접과의 대화하고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는 이제 최근에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채용 시장에 이제 트렌드가 많이 시프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인재들이 빨리 옴랜딩 할 수 있도록 그런 베네핏을 많이 제공하고 있는 사례들을 간략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 살펴드리고요. 다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